교통사고 합의금을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 이 차이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는 바로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상남 손해사정사 유현상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 교통사고 합의금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교통사고 합의금을 결정짓는 두 번째 중요 요소는 바로 피해자의 소득입니다. 소득, 말 그대로 피해자가 근로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럼 이런 소득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즉 합의금 항목 중 휴업손해와 후유장애와 사망에 해당하는 상실수익액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는 휴업손해에 대하여 휴업으로 인한 수입액의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 휴업 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의 해당액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일당을 계산하여 85%를 적용한 금액을 이번 기간 동안의 입원 일수에 맞게 산정하면 그것이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금 항목 중 휴업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실수익액은 쉽게 말해서 내가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장애가 남는다면 이에 대해 상실된 노동 능력만큼의 금액을 향후 생존 가능 기간 또는 장애 잔존 가능 기간 동안 보상받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상실한 노동 능력이 과연 현가로 얼마인지를 평가할 때 이 피해자가 받고 있던 월 평균 현실 소득액, 즉 이 소득이 기준이 되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무과실의 교통사고 피해자 A의 월 소득이 500만 원이고 10%의 후유장애, 즉 노동능력 상실률이 2년 동안 남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A의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현가는 500만 원 곱하기 10%인 50만 원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2년의 장애가 잔존한다고 했으니까 호프만 계수 22.8290을 적용하면 이 A는 1141만 4,500원의 장애 상실 수익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실무를 하다 보면 2주나 3주 염자 진단은 사실 경미한 부상에 속하는데 합의금을 500만 원 혹은 600만 원씩 받아가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바로 이 고소득의 월급여를 입증해서 휴업손해가 산정된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장애에 대한 상실수익액 같은 경우도 장애 잔존기간은 비록 짧지만 정말로 소득이 높아서 상실수익액을 몇 천만 원대로 받아가시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합의금에 있어서 이 소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득이 좀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이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가 안내하는 합의금으로 합의하지 마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한번 계산을 해서 휴업손해도 산정을 해보고 그리고 내 부상이 정말 후유장애가 잔존 가능한 부상인지 꼭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소득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는데 내 소득이 이러하다, 이만큼 인정해달라, 어떻게 보험회사에 입증할 수가 있을까요? 일반 회사원 등 급여 소득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월급여 명세서를 제출해서 소득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증서를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인정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소득이 산정되고요. 만약 입증 가능한 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다면 마찬가지로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 확인원을 제출해서 소득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매출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이 매출액에서 제방 경비, 자재비나 인건비 등 이런 경비들을 공제한 실제 노무소득을 인정하고요. 실제 노무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하거나 해당 서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 분들의 경우 당연히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되겠죠. 그런데 이분들 중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 단순 인부가 아닌 비계나 미장, 철근, 용접 등 기술직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명 자료를 제출 후 직종별 통계 임금을 적용받아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더 높은 금액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무직자나 학생,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별다른 서류 입증 없이
일용근로자 임금의 소득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만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무직자나 소득이 없는 학생의 경우 보험회사가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교통사고 합의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이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결정짓는 마지막 중요 요소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과 관련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상남TV 손해사정사 유현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